공기업들이 잇따라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기술이 이번 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도 오는 25일부터 신입사원 지원서를 받습니다. 앞으로 기능인의 법적 명칭이 숙련기술자로 바뀌고 숙련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등 임금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 자폐어가 오는 21일 서울 고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자폐에서는 세무인력 박람회가 함께 열려 세무사와 사무직원 7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취업상공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의 성공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이혼, 신체적 장애 등 힘든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구직에 성공한 13명의 수필이 실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옥입니다. 구직자들의 경우 보통 한두 가지 정도의 자격증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 분야와는 좀 무관하게 스펙을 위한 구색 맞추기 정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 홍수 시대에서도 남들과는 다른 전략으로 취업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틈새 취업에 공략할 수 있는 이색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이 구직자들, 취업준비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공기업인데 정부가 공기업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또 복리후생제도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업 매거진을 살펴볼 텐데요. 이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얼마 전에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공기업도 대열에 동참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이어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내년에도 제자리에 묶이게 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안 편성 지침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지침을 보면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공공기관의 모든 인건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온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모두 97개의 기관에 적용되는데요. 기타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도 금융형 준정부기관의 임금 삭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공기업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를 올려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서 빈축을 샀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선 올해 초 잡쉐어링 차원에서 대졸 초임을 대폭 삭감한 금액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신입사원 임금을 깎아서 모은 인건비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나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의 할증률을 근로기준법상의 하한 기준인 1.5배를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한 기준이 1.5배였기 때문에 최고 1.83배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올리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방법마저 막히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취업 준비생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이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리 후생 때문이었잖아요. 혜택이 많았는데 정부가 또 공기업의 복리 후생을 과감하게 줄였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복리 후생을 합리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수차례 지침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정부는 복리후생 지침을 총괄적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항목을 짚어서 제시하게 됐습니다. 우선 공기업 복리후생의 대표격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52개 기관이 12,000명에게 383억 원, 즉 수혜 대상자 1인당 320만 원의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해 72개 기관에서 1,956억 원이 지원됐던 주택자금도 시중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이율이 현실화됩니다. 공기업들이 예산을 통해 경조사비나 의료비를 부당하게 지원해온 관행도 경종을 울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